저번 시간에는요 1차식의 계산, 1차식의 덧셈 그리고 분배법칙 이용해서 1차식 정리하는 거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안 나나 보죠. 방정식이랑 항등식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파트가 어떻게 보면요 니네들이 1학기 파트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파트, 그리고 중2, 중3 올라갔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파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는 1차 방정식을 못하게 되면요 나중에 나오는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다 안 될 거예요. 흐름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배워요. 연립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 배우고요. 연립 다 원래 1차 다음에 2차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2차가 좀 더 어려워. 그래서 연립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 고등학교 때는 고차 방정식으로 가요. 높은 차수. 네, 3차나 4차, 뭐 이런 5차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1차 방정식 활용해서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려야 돼서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을 좀 잘 못해 놓으면 나중에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수학 나가는데도 계속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다들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니까요 천천히 다시 한번 좀 배워봅시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요 어떤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만들고 싶어요. 자, 등호가 뭔데요? 부등호? 네, 부등호 말고 그냥 등호. 네. 부등호는 뭐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부등호고, 등호는 그냥 는이에요. 는.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어떻다? 같다. 같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등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x 플러스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몇 차? 몇 차? 2차. 네, 저기요. 1차 아니에요? 네, 이거 상수고 이거 1차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차예요? 1차. 근데 이 친구는 등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차식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얘는 다항식입니까? 단항식입니까? 다항식의 파트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항이 몇 개니까? 2개니까. 맞죠? 자, 근데요. 만약에 x 플러스 2가 3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갑자기 뭐가 생겼습니까? 는. 는이 생겼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등호. 그럼 얘는 결국 뭐다? 등식. 등식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이 친구가 만약에 등식이죠. 그러면 등식이 되면 이 친구를 방정식이랑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방정식이랑 항등식. 그리고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닌 게 하나 더 있어요. 아셨습니까? 네. 근데 어차피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이거를 좀 구분을 해볼 생각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전에 배웠던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라요 뭐가 들어있는 계산? 등호가 들어있는, 다시 말해서 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생각이고요. 자, 용어에 대해서 조금만 배웁시다. 자, 여기에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왼좌 써서 좌변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등호 기준으로 오른쪽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우변. 우변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등식을 배울 때 항상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지수라는 건 뭘까요? 미지수? 뭐가 미지수지? x에 대한 방정식에서 문자예요. 자, 미지수는요 그냥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미지가 뭐예요? 몰라요. 미지 뭐죠? 아무것도. 미지의 세계. 모르는 세계. 그러니까 아예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 5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자가 보통 우리가 미지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x의 값에 뭐가 들어갈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 x의 숫자가 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x의 값이 막 변하는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미지수, 뭔지 모르는 숫자. 됐습니까? 네. 자, 근데요, 여기에 있는 이 x의 값에다가요, 얼마를 집어넣으면 얘는 좌변이 같아져요? x에다 3 더했을 때 5가 됐어요. 그러면 x에다 뭐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맞습니까? 이 친구에다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뭐가 됩니까? 참이 돼요. 맞아요. 여기에는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 참이라고 부르거든요. 됐어요? 네. 자, 그리고 x의 값에다 2 말고 딴 걸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럴 때는 거짓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런 상태를 가지고 됐어요. 네, 다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뭐가 있으면 등호가 있으면 그 친구를 뭐라고 부르자고요? 등식이라고 부르자고요. 등호가 들어있는 거 그걸 우리가 등식이라고 부르자고요. 근데 이 등식을 뭐와 뭐로 구분하자고요?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는 항등식으로 구분하자고요. 됐습니까? 자, 일단 방정식이 뭐고 항등식이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아까 예를 들었던 게 x 플러스 2가 5래요. 자,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이 있습니다. 집중 좀 해줘요. 자, 그랬을 때 x의 값에다 뭐 넣어주면 돼요? 3 넣어주면 얘는 이쪽과 이쪽을 만족해줘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x의 값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는 참이 되고요. 자, x의 값에다 딴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돼요. 다시 말해서 자, 미지수에 따라서 뭐도 되고 참도 되고 또는 뭐가 되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차수가 몇 차입니까? 1차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1차 방정식을 얘를 가지고 얘기해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이 딱 하나 존재하거든요. 지금처럼 얼마 있습니까? 3 있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x의 값에다가 적당히 이 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x, 그걸 가지고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다 무슨 얘기다? 이걸 만족시켜줄 수 있는 x의 값을 찾아라. 이해됐습니까? 자, 만약에 x에다 1 더했더니요 0이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x의 값의 해 뭐예요? 마이너스 1. x의 값의 근 뭐예요? 마이너스 1. 이 방정식을 풀어보래요.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이 얘기가 다 여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미지수 x의 값을 찾아라. 이 소리가 돼요. 아셨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래서요. 일단 등식 중에서요. 방정식이라는 건요. 어떻게 된다고요?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식.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건 뭘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를까요? 자, 항등식은요. 약간 줄임말이에요. 항상. 됐습니까? 등식이 참이다. 됐습니까? 자, x의 값에다 뭘 집어넣더라도요.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자, 만약에 2x 플러스 4가 있고요. 2에 x 플러스 2가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x에다 한번 1 넣어봅시다. x에다 1 넣으면 여기에는 좌변 뭐가 나와요? 여기다 1 넣어주시면 2랑 4랑 더하니까 얼마죠? 6이죠. 자, 여기다 1 넣어주시면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입니까? 6입니다. 됐죠? 그럼 x의 값을 1 넣었을 때 만족해줘요. 자, x의 값 2 넣어볼까요? x의 값에다 2 넣으면 얘는 2는 4 더하기 4니까 8. 자, 여기다 2 넣으면 2는 2랑 더하니까 4이 8. 자, 지금 같은 경우는 x의 값에다 뭘 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어떻게 돼요? 성립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단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뭐라고 부를 거고요? 등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등식 중에서 x의 값에다 적당한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될 때도 있고 그게 아니라 딴 걸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x의 값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어떻게 된다? 성립하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을 딱 줬을 때, 어떤 등식을 줬을 때 얘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항등식이랑 방정식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에는 이 왼쪽이랑 오른쪽에서요 미지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왼쪽에 x가 몇 개 있죠?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어 없어? 없어. 됐습니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미지수가 다르면 얘는 무조건 방정식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항등식은 어쩔 때 항등식이 되냐면요, 자 여기에는 2 분배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죠. 우리가 1차식 계산 배웠으니까 2를 곱하고 곱할 거예요. 자 좌변은 원래 뭐였어요? 2x 플러스 4였어요. 자 우변을 풀면은 우변은 뭐 나와요? 2x 플러스 4. 자 왼쪽과 오른쪽을요 식을 다 정리를 했더니 자 2x x 어때요? 같아요. 여기에는 숫자 상수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식을 완벽히 정리했을 때 어떻게 돼버리면? 같아져 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x의 값에다 뭘 넣더라도 좌변 우변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식을 정리했을 때 완벽히 같으면 걔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항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지금처럼 뭐가 다르면? x의 값, 미지수의 값이 다르면 그때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방정식이라고 불러줄 거라고요. 아셨습니까?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주어져 있는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 보래요. 자 x에다 얼마를 더하면 6을 더하면 10이 돼요. 자 이거 등식 어떻게 만들죠? x 플러스 6이 얼마다? 10이다. 쉽네요. 자 x에다가 8배를 하고 5를 빼면 얼마가 된대요? 11이 된대요. 그러면 x에다 몇 곱해야 돼? 8 곱하고 뭘 빼야 돼? 5를 빼야 돼. 그게 얼마입니까? 11. 자 이렇게 숫자랑 문자랑 곱해줬을 땐 x 어떻게 하죠? 곱하기 생략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8x 마이너스 5가 얼마? 11. 됐죠? 원호는 지금 문자 이거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게 헷갈릴 건데 나중에 선생님이 같이 할 거예요. 알겠죠? 자 3번 봅시다. 자 사탕이 X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를? 5개를 딴 친구한테 줬대요. 그랬더니 몇 개가 남는데요? 12개가 남는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에서 5를 빼면 그게 얼마다? 12다. 자 일단 우리가 등식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2-1번. 자 다음 중 방정식에는 방정식으로, 항등식에는 항등식으로, 둘 다 아닌 거에는 x를 넣어보래요. 됐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비교했을 때, 자 좌변은 x가 몇 x입니까? 2x, 우변은 몇 x예요? 3x. 이렇게 문자가 달라버리면 얘는 무조건 뭐? 방정식. 됐습니까? 문자가 다르면 무조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방정식. X 똑같은 문자 아니에요? 여기는 2x인데 여기는 3x. 얘는 x가 2개 곱해져 있는데 얘는 x가 3개 곱해져 있잖아. x가 개수가 다르면 그러면 X의 세제곱 아니에요? x 곱하기 x 곱하기 x가 x의 세제곱이죠. 네. 3x는 뭡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x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x이고 여기가 3x면 여기에는 개수가 어때요? 다르죠. 개수가 다르면 그때는 방정식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2x랑 4x 있으니까 얘는 동류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더해? 져요. 그러면 이거 식 더하면 뭐 나와요?
6x는 6x 플러스 1. 자, 지금 문자는 완벽히 어때요? 개수까지 같아요. 근데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여기 뒤에 있는 상수도 어때야 된다고 했어? 같아져야 된댔어.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문자는 같은데 상수가 어때요?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니에요. 됐습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요, 이 친구는요 불능식이라고 불러요. 불능식. 왜냐면요, 여기에 있는 건 6x잖아. 여기 있는 건 뭐죠? 6x에다 얼마 더해줘? 1 더하죠. 그럼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어요. 얘는 해가 없는 식입니다. 해가 없는 식이고요. 해가 없는 식은 고급스럽게 우리가 불능식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불능식이라는 단어. 나중에 그러니까 거의 안 써요. 중학교 2학년,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그때 가면 불능이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은 거의 쓸 일 없어요. 그냥 이거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니에요. 얘는 해가 없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준 겁니다.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됐습니까? 그냥 얘는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거 3 분배합시다. 뿅뿅 분배해 주시면 뭐 나와요? 3x 마이너스 6, 3x 마이너스 6.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이 딱 뭐예요? xx 어때요? 같아요. 마이너스 6 어때요? 같아요. 이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그거 비교하려면 왼쪽과 오른쪽에 문자 확인해 보시고요. 문자가 같고 상수도 같으면 항등식. 됐습니까? 문자가 같은데 숫자가 다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됐습니까? 문자가 애초부터 달라요. 이럴 때는 뭡니까? 방정식.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3-1번 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 중에서 x가 3을 해를 갖는 것 찾으래요. 자, x가 3일 때 해라는 거는 3을 대입했을 때 좌변이랑 우변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여기다 3 대입합시다. 여긴 뭐가 돼요? 3에서 4 뺀 게 얼마다? 5다. 3에서 4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5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됐나요? 자, 두 번째 x 대신 3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이네요. 3 곱하기 3 얼마 나와요? 9. 자, 여기다 3 집어넣을까요? 3이 6 플러스 3이거든요. 그러면 좌변도 9, 우변도 9.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x가 3 해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여기다가 3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5 더하기 얼마 나오죠? 6. 얘는 5 더하기 15 더하기 얼마예요? 4. 됐죠? 자, 5에다 6 더하니까 얼마고요? 11. 15에서 4 빼니까 얼마고요? 11. 자, 좌변 우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x의 값을 3을 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 집어넣읍시다. x에다 3 집어넣으면 여기는 3 빼기 3, 여기는 3분의 3. 맞니? 자, 3에서 3 빼면 뭐 나와요? 0. 3을 3으로 넣으면 뭐 나와요? 1.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얘는 해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어디요? 네, 여기까지요. 전에 니네 책 근데 정리 안 된 것도 많잖아.